네, 정치 뒤풀이쇼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 사장이고요. 오늘도 여지없이 아무튼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우리 오랜만에 전당골 나오셨네요. 예, 나오실 분이 안 나와가지고요. 일단 대타로 나왔는데 나오던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영, 이종건 선배님 다음에 꼭 나와주세요. 네, 자 그리고 노당골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단골이에요 여기? 저희 항상 붙여요 뒤에다가. 두 번 나왔어요. 자 우리 장당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차당골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조합은 저희 또 처음이죠. 완전 처음인 것 같은데. 그죠? 네네. 매주 처음 아닌가요? 근데 우리 딱 이제 정규환 사장님, 네. 노영희 누님, 네. 차재원 형님 이렇게 딱 우리가 멤버였어요 사실은. 아 원래 그랬어요? 맞네. MBN에서 너무 오래전 뉴스와이드. 얘기를 꺼내시면 MBN.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이. MBN 뉴스와이드에서 이렇게 한 제가 모시고 2년 넘었습니다. 2년 전에. 네, 2년 넘었네요. 그때 보고 또 색다르네요. 여기서 뭐 또 새록새록 하시겠네요. 그러네요. 아, 혹시 그러면 그때 송지연 앵커님인가? 아니면 그때 맞아요. 송지연 앵커님. 그때 송지연 네, 앵커님이었어요. 송지연 앵커님이죠. 우리 이분은 모르잖아요. 아니잖아. 네, 저는 백운기. 백운기 앵커는 백운기 앵커 오시고 나서 뭐 처음에 좀 했고 네. 나는 그때 뭐 사업 실패할까 싶어가지고 방송을 떠나야 돼가지고 떠났고 다시 이렇게 만날 줄이야 이런 포장마차에서 하여튼 소장님 회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자, 이거 차린 거 없지만 많이 드시면서 뭐 앞에 있는 그 맥주도 혹시 드시고 싶은 거 골라서 드시면서 편하게 오늘 말씀하시면 돼요. 아니 저는 저녁에 오늘 한정식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면 어떡해요? 오시자마자 너무해요. 떡볶이를 흡입하셨다는. 아까 다 먹더니만. 아, 이 떡볶이 드시고 나서 야, 이 떡볶이 어느 집 거야? 너무 이 맛있어. 진짜 준비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 이 하셨는데. 주소 좀 알려주세요. 떡볶이. 진짜 맛있다. PD님 고마워요. 맛있는 떡볶이. 또 따로 주문하시면 되고 뒤에도 항상 저희 메뉴판이 달려 있는 거 아시죠? 아 저건 빼요. 건이라면 저 위험해요. 아, 그래요? 네, 저건 안 돼. 건이라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건이라면을 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만 하시죠. 근데 재원주 저거는 뭐 솔잎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포도나 뭐 어디 진영단감으로 만든 거예요? 재원주는 뭘로 재원주. 만든 거예요? 예, 뭐 만든 건지 좋은 재원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 모르시는구나. 뭘로 만든지. 정의가 이제 필요하겠네요. 어떤? 제명주. 제명주. 아. 제사 때 꼭 쓰는 술. 네. 제명주. 제명주. 우리 그 메뉴 하나 들어야겠다 김프로. 재원주, 저기 제명주. 제명주 하나 또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뭐 사- 눈이 밝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제명주. 아니 지난주에 재원주가 우리가 의지하는 문명주를 해야지 그럼. 문명주? 네? 문명 문명주, 명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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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재명과 문재인 만나가지고 그 그럼 이번에 폭탄주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를 깨는 폭탄인가? 그 우리 자폭은 아닐 것 아주 같은데? 윤석열 정권 도와주세요 지금. 진짜 4개월 도와주고 지금 막 싶다. 지났는데 그거 다 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연말까지는 좀. 진짜 도와주고 싶다. 자 이제 아니 메인 윤석열 정부 앞에 있는 산적한 현안들을 그냥 깨주는 그런 폭탄이다 말이지. 아 뭐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되지. 그렇군요. 제명주, 명문주 아무튼 우리 좀 도입을 좀 해봅시다 김프로. 그럼요. 오케이. 자 우리 이제 메인 메뉴 들어갑시다. 메인 메뉴. 아무튼 오늘의 메인 메뉴는 이준석 가처분 후폭풍과 대통령의 앞날, 대통령실의 앞날인데 후폭풍이 있죠? 크죠? 뭐 토네이도급인가요? 아니 뭐 있기는 있는데 뭐 조금 전에는 우리 그 재미없을 거라고 하더만 재미없다는 소리를 안 하니까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려서 이 재미없는 아니 아까랑 지금 이야기를 다를 수 있죠. 재미없는 이야기를 재밌게 해야 되는데 연습과 실전은 다르다. 아 어제 뭐 청와대에서 쫓겨나온 분 얘기 들으니까 뭐 슬프더라고요. 들어보면 완전 다른 그런 아주 소설 같은 드라마 실화가 펼쳐질 것 같더라고요. 뭔데요?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거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잘려 나왔대. 안 나갈 줄 알았는데 그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밖에 나오니까 너 때문에 막 윤석열 정부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이거 책임 다져. 그러니까 맞잖아요. 능력이 없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내보낸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나간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프레임에 낙인 찍혀버린 거예요. 이거 너무해요. 진짜. 아니 헌신할 기회도 주지도 않고 갑자기 희생양 삼아서 내보내는데 자기가 뭐 잘못해서 나왔으면 좀 다행인데 그냥 막 나와서 보니까 온갖 돌팔매질이 자기한테 다 쏟아지고 있어서 야 이거는 정말 내 잘못 아닌데 너 라고 때문이야 이거야? 그래요. 구체적으로 항변을 할 데가 없대요. 구체적으로 무슨 사유로 쫓겼는지도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모를 것 같아요. 본인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다 몰라요. 네, 오로지 알 수가 절대자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도 대통령실에서는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방송 소위 말하는 하우 상박의 원칙을 지켰다. 방송. 그러니까 이 왜 그 봉급 줄 때 네. 밑에 사람들한테 두둑하게 주고 위에 사람들이 좀 박하게 주는 거 하우 상박이라 하잖아요. 네. 그 이번에 인사를 하는 거 보면 밑에 사람들은 두텁게 잘라내고
위에 사람들은 얄팍하게 잘라내니까 하우상박의 원칙은 지켰다. 나름대로 그러한 식의 뭐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사에 있어서의 책임은 위에부터 지는 거지 밑에부터 그러니까 지금 책임을 묻는다? 이거는 뭔가 이 거꾸로 해도 한참 거꾸로 네.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인사 스타일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걸 해결하는 방식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첫 번째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사람들을 왜 꽂아놨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능력이 출중하신 분입니다. 딱 이걸로 끝을 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막 문제가 계속 불거져요. 그래서 문제가 불거졌으니 인사 빨리 교체하십시오. 해결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얘를 쳐다보면서 얘가 바뀌겠지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저 테라가 사라지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뿅 하고. 먹어서 사라진 거 아닌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왜 얘를 쳐다보고 얘를 날리라고 하고 있는데 왜 제가 날아가느냐 이걸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면 우리도 몰라. 그분의 뜻은 아무도 몰라.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장이 그 국회 와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실장부터 다 바꾸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장 오히려 국회 와서 아주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또 여사님 좀 실드도 쳐드리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자마자 인적 쇄신한다는데 저 뭐 청와대 뭐 근무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저 못 해봤습니다. 아니 뭐 근무한 사람들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죄 없는 행정관이 왜 잘려 나와요? 행정관이 할 수 있는 무슨 권한이 없는데 맨날 안에서. 아래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런 거 잘린다는 같아요. 거야. 지금 보안 사고 첫 번째 보안 사고 때문에 잘란다. 그 두 번째. 유출된 거. 예. 그러니까 이 보안 사고가요. 당연히 문서가 하나 두 개씩 유출된 게 아니라 장제원 당시에 당선인 비서실장이 자기 사람들을 대통령실 다 곳곳에 다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각 수석실에서 돌아가는 얘기가 장제원 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다 듣는구나. 다 듣고 미리 알고 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인들을 다 이번에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면 장제원하고 선긋기 완전히 끝났어요. 윤핵관과 손절. 선긋기예요? 손절이에요. 장제원은 왜 그렇게 갑자기 손절당했어요? 박순애, 김승희 전 장관 후보자들을 추천을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상당히 좀 심기가 그때부터 불편했다. 박순애 라는 장관은 것. 안철수 라인이라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두 분을 최종적으로 추천한 게 장제원이요? 장제원이 추천을 했고요. 계속 얘기를 들었죠. 윤핵관과 좀 멀리 하시라라는 얘기를 계속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준석을 이렇게 쫓아내는데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이 맞고 제가 받는 용어로는 이제 바야흐로 윤핵관과 검핵 간의 싸움이 이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검사들은 실제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대통령 만들고 대통령 취임하는데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조용히 있으려고 원래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칼자루는 다 그들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하는 걸 좀 지켜보면서 너네 잘하겠지 이러고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이준석 같은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준석 따위를 못 날리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이렇게 나야를 누구 말인데요? 이건 누구 말이에요? 밝혀라, 공개해라, 공개해라. 그 이준석 공개. 이 엑세스 이 새끼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 개 뭐 엑세스도 못 날리고 이렇게 나를 창피하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어? 도대체 이따위라는 거야? 뭐 어때? 팍팍팍 뭐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준석을 날릴 방법은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이제 얘네들 좀 정리할까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무 라인이 이번에 완전히 좀 초토화되고 있잖아요. 행정관들도 바뀌는데 이번에 정무비서관으로 유력되는 사람이 장경상이라고 있어요. 장경상. 네. 저랑 이제 96년도 신한국당 공채 출신인데 제가 보기에는 현존하는 정치권에서 현존하는 정치권에서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전략가예요. 그래요. 정말 인품, 성품, 판단, 능력 네. 거의 정무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 수준이 다른 사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을 이제 픽업해서 데려다 쓰겠다라는 거는 정무라인 쪽은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안정감을 줄 수밖에 아니 없다. 그 사람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말해봐요. 내가 들어보고서 오케이인지 아닌지. 장경상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저랑 아니 같이 어떤 업적을 저랑 같이 남겼는지. 96년도 신한국당 공채 출신이고요. 당에 있었고
2007년도와 2012년도에 네. 박근혜 캠프에서 네. 전략기획 담당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그 기획비서관실에 선임국장으로 갔다가 2달 만에 때려치고 나왔어요. 왜? 대통령실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2달 만에 뛰쳐나와가지고 본인이 이제 연구소, 국가경영연구소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연구 활동을 하는데, 정무적인 감각과 관련된 정무 판단 보고서를 정말 본인이 다 혼자 하다시피 했었고, 그 보고서들 읽어보시면 아마 수준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저랑 이제 같이 일을 많이 했었고, 들어가면 이제 상당히 안정될 수 있다 이런 기대는 하시네요. 안정감이 있고, 제가 참 밝히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픽업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이게. 어. 갑자기 픽업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3월인가? 4월인가? 이제 나 검찰총장 안 해요 하고 나왔잖아요. 네.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정치권의 실무자가 장경상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쫙 줬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본인은 이제 캠프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분은 장제원 의원하고 별로 가깝지 않습니까? 아예 안 가깝습니다. 근데 아. 장성주 소장은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요? 누가 빨대예요? 아니 뭐 저랑 같이 일을 했다니까요. 친구니까 얘기하는 저랑 당 동기예요. 아니 근데 아니 지금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두 사람 말을 종합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윤핵관이 지금 실질적으로 가면 윤핵관이 아니고 금핵관이 윤핵관을 쳐내고 그러면 저 지금 금핵관이 이제 앞으로 대통령실 다 좌지우지하는데 금액관? 다 검액관, 검.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두 사람 말을 종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금핵관의 입장에서는 잘 되는 칼을 하나 지금 하나 빌려오는데 그게 장경상 칼이라는 거지. 아니 휘둘리진 않아요. 그렇지 그 않아요. 사람은 아니 그 사람은 아니 두 사람 말을 제가 태생이 종합 틀려요. 아니 제 관점에서 제가 두 사람 말을 종합해서 본인이 잘못 조합한 거라. 아니 그러니까 제 관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금액관이 지금 하는데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실무적 능력이 지금 모자라니까 그러면 지금 장성주 소장 말에 하면 장경상이랑 탁월한 카드를 지금 이제 갖고 오는 거야. 갖고 오는데 문제는 장경상이라는 사람 자체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곤조가 있어요. 곤조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2개월을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가 하나의 그렇죠. 그 관전 기준치가 포인트.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2개월 만약에 못 버티고 놓으면 거의 뭐 박근혜 정부 시절의 청와대만큼 폐쇄적이라고 그럼 노영희 변호사의 말씀이 맞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2개월을 버텨서 지나가면 그러면 금액관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장경상 주도의 새로운 하나의 전국이 펼쳐진다. 정무적인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점에서는 전략과 정무적인 그런 식으로 혹시 저는 또 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이 그런 돼서 측면에서 말씀. 장경상의 거치가 상당히 주목돼요. 나 무슨 걱정인지 알아. 나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게 어. 이렇게 방송 중에 장성철 소장님이 장경상 선생님을 언급을 하면서 대통령실 못 가시는 거 아닙니까? 나가리? 그러니까요. 나 그 걱정. 지금 아, 나가 같은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장씨? 아니, 아니, 가족이 설마요. 아니고 저랑은 이제 예전에 같이 캠프에서 같이 일을 했었고 친소 관계는 약간 좀 소원한데 하여튼 제가 정말 유일하게 인정하는 정치권 최고의 전략가. 안 저는 될 것 같은데. 장경상 소장님이 들어가서 정말 그 대통령실을 안정시키는 기회를 하면 좋겠다. 진심으로 바라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쫓겨나오는 과정들을 보면 아까 금액관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실제로 금액관들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대해서 검증을 해서 하느냐. 아니다. 장제원하고 연결된 모든 사람은 다 자른다. 그래서 장제원과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지금 청와대에서 맞아요. 대통령실에 다 솎아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솎아내고 있는 이 일의 주도는 누가 하고 있느냐? 저는 금액관도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윤석열과 윤핵관의 싸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지금 여사님의 힘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여사님이 주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사님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경상 소장이 들어가서 뭔가 안정을 시킨다고 하면 아까 차재원 교수님이 탁월하게 분석하셨던 자 2개월이 시한부거나 또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그 말에 저는 한 표. 그래서 뭐 살아남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들기도 합니다. 아니 장제원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허무하게 잘리나요? 장지원 잘못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많이 장제원 잘못했잖아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뭘 잘못했지? 사람 잘못한 친구. 나는 권성동하고도 안 싸웠지. 나는 대인배처럼 뒤에 물러나 있었지. 나는 나름대로 모든 최선을 다해서 이분을 다 지지했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럴 것 같은데요. 깔끔하고 말끔하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잖아. 지저분하게 했죠. 아니 그러니까 고기를 썰면은 딱 배가지고
단면이 깨끗해야 되는데 아. 막 이렇게 썰어가지고 너덜너덜해진 거야. 너무 잔인하다. 그런 거 표현이? 가지고. 표현 아니야, 좀- 표현이 아니라 표현은 너무 정확했고 네. 너덜너덜. 깨끗하게 못 잘라냈다고 쫙 잘라내.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지한 거죠. 근데 인지 알았다고. 장재원 의원 쪽에서 보면 엄청 억울하겠죠. 마지막에 그 안철수 의원하고 단일화 시킬 때 극적으로 자기 자영 집에서 이렇게 모셔서 했잖아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본인이 뭐 100% 실권을 가지고 했는데 몇 개월 됐습니까? 한 5개월 됐죠. 인수위까지 치면. 그래서 저렇게 이제 비참하게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모든 책임은 장재원이 진다. 이렇게 하기에는 장재원한테 너무 큰 정치적 일종의 사형 선고다. 그럼 다음 공천도 걱정이 될 거고. 거기다가 권성동하고 멀어졌고, 권성동은 당에서 지금 완전히 비틀비틀하고 있고,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와 함께 확실히 손을 잡고 윤석열 식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장 의원 쪽에서 보면 매우 억울할 것이다. 근데 오늘 지금 이 판에서 지금 이 장제원 의원의 정치적 역할이 마치 끝난 것처럼 다들 이야기를 하시는 잘 아시죠?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 뭐 중앙일보 오늘 보도 보면 이제는 뭐 윤핵관도 이제 근핵관과 장핵관으로 나뉜다 그러면서 장핵관에 들어가는 사람 면면을 보니까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끝났어요. 박수영 의원이라든지 끝났어. 뭐 하여튼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보니까 박수영은 진짜 끝났어. 내가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건 제가 뭐 끝나고 그 둘째치고 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장지원 한 명을 쳐낸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여권 내의 그러니까 헤게모니 구조가 완전히 바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장제원 의원이 지금 2008년도에 등원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부침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지난해 그러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당시 검찰총장이 나오고 난 뒤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 정도까지 오는데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 나름대로 뿌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행정관들 그 위주가 아니라 의원들 사이에도 꽤 많고 지금 뭐 민들레 모임? 네. 민들레 모임에도 꽤 그러니까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만큼 장제원 의원이 손발이 잘렸다? 그 단정하기는 조금 빠른 측면이 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액관이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사실 장제원 의원 부분을 잘못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볍게 볼 경우에는 네. 상당한 정치적인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죠. 누구 부메랑?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장제원이든 권성동이든 지금 겉으로 말들은 안 하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하는 행동이 자기네를 잘라내려고 하는 혹은 뭔가 좀 손절하려는 분위기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할 거예요. 모든 총대를 다 내가 메고 내가 모든 욕을 다 들어먹어주고 내가 앞에서 다 이렇게 몸바쳐서 다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깔끔하네 안 깔끔하네 이러면서 나를 무능한 사람 취급하고 나를 이제 쓸모없는 뭔가로 취급한다? 그래 한번 내가 보여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여줄 게 없어요. 보여줄 게 없어. 그 지금 현재 상황은 뭐 그렇게 내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르고 장재원 사람 다 죽인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윤상현이에요. 윤상현이 갑자기 며칠 전부터 나도 그게 좀 신기하더라. 윤상현은 정말 촉이 빠르다 생각했어. 촉이 엄청 빠르고 되게 저분이 능력 있는 게 뭐냐면 여성 대통령이면 누나, 남성 대통령이면 형이에요. 사석에서 성렬이 형이에요. 성렬이 형. 성렬이 형한테 쓴소리할 수 있는 정치권의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지금 며칠 전부터 나와서 자 비대위 체제 안 된다. 권성동 물러나라. 윤핵관들 물러나라 막 이러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읽은 거예요. 자, 그 대목에서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네. 부분이 네. 윤상현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결국은 그러면 지금 신임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 신임 대표가 해야 될 원내대표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의 사이를 간격을 좁혀서 화해하라는 건데 그것도 가면 윤 대통령 뜻인가? 아니 그거는 아닌데 그것까지는 아닌데 그건 아니고 그거를 윤상현은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본인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럼 윤상현 의원이 가면 원내대표에서 가면 그 두 사람이 갈등 관계를 푸는 게 답이네. 저는 윤상현 의원이 원내대표 욕심이 있어서 저런다고 보여지는데 맞네.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잖아요. 대법원 판결 안 근데 나왔어요. 무죄 아니었어요? 무죄예요. 네. 대법원 판결이 안 2심에서 나왔죠. 무죄였기 때문에 무죄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걸리는데 저는 윤상현 의원이 딱 움직이는 거 보고 여기서 질문. 네. 윤석열 의원은 무엇을 해줬어요? 대통령에게? 왜 예쁨을 받아요 갑자기? 원래 알았대요.
원래. 서로 전화하는 사이랍니까? 아니,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작년 엑스파일 터트리기 전에 예. 윤상현을 만났어요. 그런데 엑스파일 본인이 여기서 주도적 막 의지를 터지죠. 갖고 터뜨린 거예요. 아, 이제 그렇죠. 그- 제가 SNS에 올렸으니까. 예. 근데 저를 이제 봤는데 야 성철 그 형 그래 이제 형 동생이 그랬는데 야 성철아 너 있잖아 내가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된다. 내가 그 형하고 친하니까 너 캠프 구성하면 너 가서 일하도록 내가 성렬한테 얘기해 줄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나보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쯤에는 저는 이미 깊숙하게 그쪽 캠프랑 연결이 돼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좋은 얘기 해주시라고 그러고 끝났었는데 그 정도로 원래 되게 친분 관계가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윤상현 의원이 어떤 분인지 잘 아시죠, 다. 그 제가 바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윤 의원이 저분이 왜 이러냐, 뭐 누구든지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그냥 친하게 이렇게 이제 친교를 과시하고 하는 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또 어떨 때는 막 죽는 사람 막 위에서 막 좀 경상도 말로 하면 지근지근 밟잖아요. 야, 너 윤상현 의원 잘 모르지? 너 윤상현 직접 한번 만나봐. 너 아마 30분만 술 먹고 나면 그 형님한테 바로 맞아. 엎드려서 형님하고 맞아. 그 다음날 바로 형님 동네 이렇게 가기 맞아. 때문에 맞아요. 이 말이 뭐냐. 대통령이든 누구든 윗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들게 하는 아주 독특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위기 상황에서 윤상현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했는데 다 들었잖아요. 이게 정답이네. 왜 내가 이걸 몰랐지? 이렇게 됐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을 확인하고는 본인이 와서 권성동 원내대표부터 몰아내면서 자연스럽게 판을 정리해 나가는 맞아요. 아주 대단한 정치적 이제 수완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친화력이 천하무적이에요. 아니 근데 윤상현 의원의 그런 뭐랄까 친화력 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청남대란 그 옛날 청와대 대통령 별장이 별장. 있습니다. 충주 그 대청호에 가면 어. 거기 가면 역대 대통령 가족들 사진이 쫙 걸려 있어요. 지금도 걸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이제 제5공화국 시절 전두환 시절의 전두환 대통령 가족들 사진이 쫙 걸려 있는데 그걸 유심히 한번 보세요. 네. 그 중심에 항상 누가 앉아 있냐면 사위인 윤상현 의원이 앉아 있어요. 오. 그 정말 제가 그 사진 보면 정말 놀랐던 게 쉽게 말하면 사위잖아요. 네. 아들과 딸보다도 항상 대통령 주변에 윤상현 의원이 딱 자리. 바로 옆에 있다는 거죠. 바로 옆에. 아니, 그러니까 항상 이 사진의 구도에 보면 예. 우리가 구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중간에 윤상현 의원이 앉아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만큼 이제 총애하고 사위였다, 이런 아꼈고 거죠. 그렇다는 뜻도 되고 네. 그만큼 자신의 위치를 그렇게 정확하게 이 핵심에 가는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걸 난 그 사진에서 내가 읽었거든. 내가 장담하건데 우리 노영희 누님이 윤상현에서 감정이 안 좋다, 싫어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도 30분만 앉아서 딱 얘기 나누면 그래 오빠 딱 그 소리 나올 거야. 그 정도로 그냥. 누가 저보고요. 야, 새끼들 까불지 마. 이만. 네 같은 놈은 30분도 안 걸려. 10분만 하면 그냥 형님 하고 지낼 거다. 이 정도로 이분이 대단하시대요. 대단해. 자, 그런데 그런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편법이고 꼼수다. 네. 당 지도부가 길을 잃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윤핵관을 자기가 나서서 좀 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현재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이거를 대통령이 못마땅히 한다는 지금 시그널을 여기다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뭐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28일 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그 뭡니까 가처분 판결 이후에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확실하게 오다를 받고 와서 새 비대위 구성하자. 저는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의 복심이 새 비대위 구성하라 이렇게 갔겠느냐.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추인을 받아서 대통령 뜻이니 이렇게 가겠다고 밀어붙였느냐. 이것은 저는 후자 쪽인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을 읽고 윤상현 의원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먼저 나서서 그렇죠. 분위기 만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종의 자작극을 벌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아니 근데 생각해요. 윤상현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한 게 자작극? 27일 날 했거든. 그렇게 27일 담이 날 크지 않아. 토요일 날 긴급 의원총회를 할 때 네. 그때 그 27일 날 의원총회에서 가서 시점상 안 맞단 말씀이죠. 시점상 안 맞다는 심사는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27일 날 의원총회를 할 때 제가 그때 방송에 있어서 그걸 보고 가야 돼. 그런데 봤는데 분위기를 모르니까 그때 내가 방송 들어갈 때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윤상현 의원이 제일 먼저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걸 보면 근데 그 다음 날 권성동 의원과
윤 대통령이 만났거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 오더를 갖고 뭔가를 했다고 한다면 이게 좀 시점상 안 맞는 거라.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안 맞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같은 생각은 근데 이제 나 윤상현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할 때 그럼 내가 방송이 끝날 때쯤 되면 윤상현 의원이 말한 대로 결론이 나오겠거니 생각하고 토크를 준비해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끝나고 보니까 전부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거 가면 윤상현 의원이 잘못 짚었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아니 근데 맞긴 맞아요. 권성동, 장제원에 대한 신임을 대통령이 거둬들인 게 뭐냐면 권성동의 얘기는 이거죠. 비대위까지만 출범시키고 저는 그냥 물러날게요. 그럼 물러는 안 되니까 더 이상 그 말을 안 압력을 하는 거야. 안 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의 분위기를 읽는 촉이 맞았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고 안 만나가 아니라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한테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한대요. 그래서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 자기밖에 없다고 그렇게 본인 워딩이 그래요. 형 이래선 안 돼 이거야 막 이렇게. 야, 그건 진짜 못 믿겠다. 현직 대통령한테 100일 이건 넘게 아니야, 하셨을 이렇게 거 하긴 아닙니까? 그건 100일 아닌데. 넘게 하셨을 텐데 뭐 바뀌는 게 형이라고 별로 한다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든 저렇든 오바해가지고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해서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난 높다. 그리고 최소한 그 의원 총회하고 나서 그 다음날 대통령을 만났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전달해서 대통령 의중보다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켰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지금 권성동 의원이 어떻고 뭐 그걸 다 떠나서 나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 사안의 핵심 당사자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나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 윤석열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당당함과 솔직함이잖아요. 근데 뭐 민생을 챙기느라고 뭐 그걸 챙기지 보지 못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내부 총질 문자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후폭풍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사실상 모든 이 지금 여당의 내용에 관련된 수습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나름대로의 오더가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건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마치 그걸 갖다가 의원들이 총의가 모아지면 그 동의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래 갖고는 전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누가 봐도 이거는 윤석열과 이준석 두 사람이 풀어야 될 문제지 누가 왈가왈부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아요. 원래 그 사람 스타일 자체가 이준석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윤 대통령의 빙의에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준석 따위가 그런 거 내가 몇 번 봐줬어. 내가 너 그렇게 까부는 거 내가 정치 초년이니까 봐줬어. 네가 당대표라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너 많이 예우해 준 거야. 라는 게 지금까지의 그 윤 대통령의 태도예요.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권성동, 장제원 니네가 나한테 이까지 이런 거 오지 못하도록 니네가 중간에서 막았어야지 뭐 하는 깔끔하게. 짓들이야.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화가 났어. 자 그러면 얘네들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마치 자기네는 대통령하고 아직까지 대통령으로부터 큰 신임을 얻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네들의 잘못은 전혀 해결하지 않고 이게 이제 되게 여기서부터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자 세 번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나보고 그럼 직접 이준석하고 상대란 말이야? 그따위 애송이하고 내가 왜 걔하고 직접 상대해야 돼? 이 무슨 짓들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타임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나타나야 될 사람이 누구야? 검핵관이라는 거지. 피디님, 근데 저 이거 하나 편집만 해주세요. 알았죠? 쇼츠로 편집을 해주세요. 저는 차재현 교수님, 노영희 변호사님의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쇼츠로. 갑자기 자기 걸릴까봐 우리를 지금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 분의 이렇게 의견에. 추측에 근거해서 낭설을 뱉지 마십시오. 이런 것도 네.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추측에 근거해서 그러한 낭설을 퍼뜨리지 말아주십시오. 정말 불쾌합니다. 아이고 우리만이 맞았다는 증거네. 알았어. 아니 이 지금 우리 노영희 변호사는 나름대로 추측에 의해서 이야기한 거지만 나는 있는 사실을 갖고 팩트를 갖고 이야기한 건데. 어쨌든 동의하지 않습니다. 약간 난 팩트를 전달한 건데. 4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아니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합니다. 행정관이 되고 싶은 마음을 안 버렸어요. 제 행정관이요? 본인은 저 대통령실 갈 비서관들도- 거예요. 비서관조도 비서관조도 안 가요. 갈까 말까. 내가 보기엔 아무도 안 몰라. 그쪽에서 자기 싫어한대. 그 얘기를 진영 형도 하던데 또 어디서 들었어요? 난 다 듣고 있어요. 아니, 누구한테 여기저기서. 들었어요? 얘기 좀 난 해봐요. 핵심 아마 그 관계자에게 들어.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들었을 거예요. 아니야. 전혀 민주당 사람들은 대통령실에서 들어야 되는데 민주당 정부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장성철 얘기하지 않고 있어. 근데 아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추측했던 부분이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왕조 시대에도 그거 사실이에요. 왕이 자신의 성대를 막 감추지 못하거든. 왜냐하면 사관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사관들이 다 받아 적잖아요. 근데 뭐 그러니까 이 현직 왕은 그러니까 이 사초로 남기는 부분은 나중에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왕조 시대에도 왕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근거가 있는데 그것도 없이 그러면 지금 그 자신의 마음이 진짜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이준석 자르고 싶어. 그리고 그러니까 장제원, 권성동 좀 잘해. 너가 못하면 내가 자를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국민들은 뭐라고 당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왕조 시대보다 더 태보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건가? 우리 장성철 소장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준석 얘기는 너무 진부하니까요. 예. 김혜경 여사 법카 사용이나 아니 내가 질문한 건데 답을 하고 가야지.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 가지 법적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제는 저희도 피하고 싶은데 너무 조회수가 안 나와요, 진짜.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장사가 안 되는 주제이기도 안 나와? 해요. 하루는요 진짜 이거 한번 세게 때려가지고 우리 진짜 시청자들이 좀 좋아하도록 분별력을 좀 높이도록 해보자고 했는데 그날 박살났어요. 아 그래? 뭐 언제 뭔 얘기했는데? 아니, 대통령도 아닌 사람한테 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해가지고 아무 관심이 없어서 조회수가요 몇백 단위예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송을 해야 된다. 전당대회 그러면 또 열리기 전 장성철 소장 기간에 좋아하는 팬들은 또 몰려서 볼 건데. 어쨌든 뭐 오늘 저희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두 인물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봤네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장경상 선생님 얘기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윤상현 의원 얘기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막 포커스를 주고 언론에서 집중하진 않는데 저는 사실 윤상현 의원은 만난 적,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1대1로 이야기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통성민과 지나가는 몇 번 있지만, 네. 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내가 알고 있는 것마다 1시간 넘게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하시고요. 하여튼 형님도 만나면 5분 안에 끝이에요. 그래서 안 만나.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 아니 윤상현 의원 얘기 하나만 더 하면 네, 하나 하십시오. 예. 참 낭만적이에요. 근데 저랑 악연이 있어요. 옛날 오. 김무성 당대표 모실 때 2016년에 공천 파동 때 욕설 한번 기억나시죠? 욕설. 그래서 이번에 녹음 테이프 금지 녹음 금지법 냈잖아. 어이없게. 그걸 내가 반대하고 그래서 있잖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는데 만나자고 그러더라고.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고 막 얘기를 다 했어. 그래서 딱 그러더라고. 야 성철아 이제 너랑 나랑 감정 다 풀고 형 동생 하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지갑 좀 줘봐 그랬어. 예. 형 동생 하기로 했으면 동생 용돈 좀 줘야지. 네가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그렇죠? 진짜 지갑 딱 꺼내더니 지갑 안에 있는 거를 딱 집어가지고 우와. 용돈 써 딱 우와. 주더라고. 와, 멋있다. 얼마짜리를? 5만 원짜리를? 우와. 그래가지고 이 형은 역시 정치권에 남아있는 정말 로맨티스트다. 아. 낭만이 있는 사람. 김무성 의원이 그러는 거 로맨티스트. 같은데. 일단 매수됐구나. 저는 소액으로 매수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돈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화통한 모습에 기분 좋은 거예요. 화통한 그냥. 모습에. 다 끌려 남자들끼리 그게 들어간다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쵸? 네, 있어요. 막 우리가 이제 개환이 형이랑 네네. 술 먹다가 개환이 형, 저희 이제 추석인데 용돈 좀 주십시오. 근데 딱 지갑 꺼내가지고 딱 줘봐. 근데 윤상현 삼박은 중국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뭐 몇백억 되겠지. 그럼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 아니 근데 아, 자산이. 돈이 많아도 그렇게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많아요. 근데 아까 내가 윤상현 의원 할 이야기 많다고 그랬잖아요. 80년대 자신의 아버지하고 삼촌이 뭘 했는지 알면 아. 어느 정도 답을 뭐 얻을 수 뭐 있어요. 했는데? 아유, 한번 그럼 화통한 찾아보세요.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해봅시다. 윤상현 다음에 편 저희가 얘기 따로 한번 만들게요. 하겠습니다. 네. 그냥 딱 우리는 사람 하나 놓고 이렇게 근데 이게 뒷담화가 되게 재밌다. 오늘 타겟은 윤상현이잖아.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대통령실 이야기하다가 뒷담화라고 하기에는 아니 이는 너무 좀 공인이니까 공인에 뭐 대해서 우리가 뒷담화 하는 거지. 좋은 얘기였죠. 뭐. 최근에 하여튼 특별히 좋은 건 행보를 아니지. 보면 앞으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어. 본인 의지도 강하고 그게 과연 좋은 걸까 본인에게? 아마 우리가 문제는 근데 특정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지금 윤상현 이 내용은. 의원, 그러니까 의원의 의지와는 달리, 문제는 과연 민심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하평윤 씨를 네, 윤상현 의원 지금 뭐 대법원 무죄 나온다고 생각하겠지만 털에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또 뭔가가 계속 뭉게 그 누님도 피어올 수 있어요. 털면은 먼지 나옵니까? 당연하죠. 난 너무 많아가지고 정치 내가 안 해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잖아. 그럼. 내가 살이 이렇게 저는요 여러분 좀 봐주세요. 저는요 제가 스스로 몸살이고 있습니다. 정치 절대로 안 하세요? 아 그럼요. 아니, 종교가 혹시 불교예요? 이렇게 아닙니다. 특정 종교의 편향성이 아닙니다. 없어요. 아닙니다. 아무튼 키는 윤상현 의원이 될 수 있다. 좀 앞으로 윤상현 주목- 의원 키는 작은데? 왜 그렇게? 아까 뭐였죠? 빨리 진행해, 알겠어요, 빨리 진행해. 알겠어요. 주제 빨리 넘어갑시다, 어쨌든 키는 넘어갑시다. 윤상현 의원이 될 수 있다.
윤상현 의원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네. 장경상 선생님 이름도 잘 기억해 두시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시는데 전망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이러면 딱 제작진이 장경상 프로필 딱 찾아가지고 올려주고 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센스가 이- 없어, 센스가. 아니 나중에 우리 시청자들 볼 때는 옆에 앉아 장경상. 야, 우리 이제 또 그러니까 PD 이- 일 하나 생겼다. 사진 찾아놔야지. 자, 그래서 자, 오늘의 이준석으로 방법인데. 가겠습니다. 자, 이제 뭐 어쨌든 아까 우리 장 소장님이 맨날 이제 막 윤석열 저희 얘기 이준석 얘기 지겹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제 우리 이재명 얘기 이제 왁자 아니 왁자지껄 포차에서는 메인 메뉴인 이준석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준석은 무엇을 어디에서 하고 있을까? 근데 가처분 신청 아무튼 그 결과 나오고 그 이후에 지금 뭐 행보 자체를 언론에서는 약간 로키 행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상황을 대응할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 했으면 좀 이제 빠져 있는 게 정치적으로 좀 낫지 않나요? 그런 거기 얘기를 또 많이 나서서 뭐 하시죠. 전면전으로 아유,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아닌 것 근데 같은데. 성격이 끝까지 갈 성격이에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인 근데 거예요. 본인도 아니까 지금 저 조용하게 좀 자명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 자명이 얼마나 갈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이 뭐냐면 막 집단 폭력을 당했어요. 두드러 맞았어요. 거의 막 피투성이가 됐어요. 근데 이 나쁜 새끼들 하면서 욕 몇 마디 했다고 네가 잘못한 것 같아. 너 더 이상 너 욕하지 마. 네가 이제 그만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길게 보고 정치를 할 경우에 이제 이 대목에서는 완성했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손해를 많이 봤어. 억울한 것도 있어. 네. 그러나 보수 정당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좀 빠져 있겠다. 그래서 좀 전국적으로 세를 모으고 이렇게 하면서 움직임을 좀 덜하고 정면 공격하는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는 게 전략 전술 측면에서 훨씬 낫지 않나요? 나는 이준석이 지금 손해를 많이 봤다 이 의견에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요? 이준석은 어차피 팽당하게 돼 있었어요. 원래 그 선거 끝난 이후에 사실은 그 본인의 성상납 의혹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게다가 그분은 당 대표를 아무리 오랫동안 하고 있어도 임기 끝날 때까지 하고 있어도 결과론적으로 영선의 젊은 청년으로서 공천권도 없는 그냥 거기서 끝이 나면 끝이 나버리는 상황이 되었었어요. 원래가. 그랬는데 오히려 이렇게 자꾸 자기를 건드려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뭔가 말을 하게끔 이 상황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이준석이 생각하지 못했던 훨씬 더 좋은 이준석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은 자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오히려 이 기회가 되는 거라고 나는 봐요. 나도 노영희 변호사님 의견에 100% 찬성인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핵관 고마워야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렇지. 그냥 어차피 놔둬놔도 내년 6월 되면 아웃되는 거거든.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사이에 그러면 이준석의 공간이라는 게 얼마나 있을까? 특별한 게 없어. 물론 혁신이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만 그 혁신이 인데 들어간 사람 최재형 저 조혜진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의 뭐 소나기에서 놓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비도 놓으면 되는 거야. 교수님 보시기에 그러면은 네. 만약 저희들이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아 윤석열 그냥 놔뒀으면 괜찮을 텐데 추미애 박범계가 막 하도 못 살게 해가지고 아니 내가 윤석열 항상 키워줬다.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 그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저 뭐지 미당 서정주 시인의 그러니까 시 네. 이를 이야기해서 네. 나를 키운 8알은 바람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윤석열을 키운 8알의 바람은 추미애지.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이번에 이준석을 키운 것도 파라를 8알이 윤석열과 윤핵관 윤핵관. 아닙니까? 그거지. 그래서 그냥 내비놓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냥 본인은 그냥 정책으로 되게 커졌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왜 아니 그러니까 그걸 괜히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그냥 건드려 갖고 계속적으로 이준석이 계속 유서의 한가운데에서 맞아. 자기 또 탁월한 또이 잔다르크가 되고 있대. 잔다르크 가지고. 잔다르크라는 이 뭐랄까 이미지도 갖고 있지. 그리고 또 자기 탁월한 조언 능력 그런 걸로 해갖고 또 재미를 선사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싸움에서는 그런 고공전에서는 윤핵관들은 당할 수 없죠. 다 신발 먹고 백날 쫓아가봐 못 쫓아간다니까. 그 삼성 감호, 뭐 비단 보따리, 뭐 그런 희한한 고사들 갖고 와서 공격하잖아. 형님. 사람들이 다 그걸 공부하거든. 저도 언론사 시험 그래도 100대1 뚫고 들어갔는데 그때 한문 공부 진짜 많이 했거든 한자. 그래도 이준석이를 못 따라가겠어요. 그걸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야 저 친구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단해. 아니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한자도 그렇지만 이 나름 고전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고전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 갖고 와서도 차용하고 밈도 잘 살고. 밈도 잘 써. 잘하고 그런 거에서는 윤핵관들이 진짜
못 당해. 못 당? 아니 내가 어저께 당할 수가 없지. 우리 선배한테 전화 받았잖아. 그 선배 술 마시다가 취해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하면서 야 노영이 너 이준석이랑 싸우면은 지지? 이러는 거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너가 이렇게 토론 같은 거 하거나 방송 나가면 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아니야 내가 채널A에 가서도 이겼고 내가 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약혼 죽어서 아무 말도 안 했어 라고 말을 해줬어. 그랬더니 아하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침에 이준석이 이제 나오겠어요? 전 대표가 여기 이제 생방송을 하는데 뭐 60분을 물리느냐 80분을 물리느냐 하는데 그날 와서 그냥 방송하니까 바로 싸워주시죠. 이준석하고 그러면 그럴까요? 재밌게 예, 될것 좋아요. 같은데. 네. 간접 홍보하신 거예요? 아니 간접 홍보가 아니고 또 지난주에 약속했다가 안 왔으니까 다음 주도 안 올 수도 다음 있어요. 주에 안 와요 그 사람. 우리 방송에도 몇 번 나온다고 하고 지금 진짜요? 조율하는 중이에요. 아니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처분이 그러니까 인용이 되면 자기는 잠적하겠다고 그랬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무리수를 떠서 뭐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면 또 전면에 나서서 싸우겠지만 지금 당장은 자기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고기 빳빳하게 쳐들고 그렇게 붙어봐야 자기 손해라는 걸 근데 알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은 일구이연을 진짜 많이 해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되면 이민 가야지. 뭐 아니, 외계 아니, 이런 얘기 했죠. 일구이연은 아니 그다음에 네. 이번에 네. 인용 그 가처분 인용되면 나는 뭐 잠적한다 조용히 산다 그랬잖아요. 네. 오늘 또 나온 뉴스는 그 반대예요. 정미경 의원인가 누군가가 아 그럼 정민이 이야기하니까 얘기하니까 그게 이준석이가 싫다 아니 근데 아니다 사실은 이렇게 아니 말했어요. 정미경 의원은 그러니까 오늘 내 방송에 누가 물어봐서 그 이야기했는데 일종의 정미경 전 의원은 일종의 남한테 기생해서 먹- 기생해서 정치적 먹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 진짜 정치하는 거 네. 참 존경스럽지만 따라해서는 안 되겠다.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안 내가 되지. 하는 정치적 한때 알리바이가라는 도움을 게 좀 뭐냐? 그게 기생정치야. 분당을 해서 기생정치. 자기가 당협위원장 되거나 이준석계라고 이렇게 앉아 대고 이준석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지금 이준석이 지금 윤 대통령 공격하고 하니까 자기 입장이 지금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준석한테 인용되면 물러나라고 이야기했고 자기 오케이 했다. 나는 내 정치적 역할을 이만큼 했거든. 근데 그때하고는 달리 맞아요. 이제는 내 말 안 듣고 하고 있으니까 나는 내 할 만큼 다 했다. 그 지금 우리는 그 그런 이야기하고 걸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그런 걸 전문 용어로 기생정치라고 합니다. 그래, 그 기생한다. 기생해서 그래, 산다. 그러니까 이제 어, 그 남의 그거요. 빌붙어서 산다 이 빌붙어서. 말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 발음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생정치라 이러면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저 뭡니까 그 짧은 단어여야 돼요, 길게 말해야 돼요. 모르죠. 그 저기 모르지. 국어사전 나처럼 조사가 애매하게 말하면 돼. 단음이니 단음이니 그게. 나처럼 애매하게 말하면 근데 돼. 오늘 아이템에 민주당은 없어요? 있어요. 마지막 있어요. 1분 남겨놓고 근데- 있어요. 없네. 아니 갑자기 뭐 또- 그런데 이번에 참 유승민 의원이 갑자기 나와서 저 페이스북에 올린 거 있잖아요. 그좀 어떻게 약간 보세요, 진짜 정치를 약간 하시려고 아니, 저는 유승민 의원. 뭐라고 썼는지 유승민. 모르겠는데. 아니 뭐 100명 어쩌고저쩌고 하냐? 대통령도 망하게 하고 국민의힘도 망하게 하는 일들을 지금 윤핵관들이 하고 있다 막 이렇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너무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사라지셔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건가? 그런 건 정치를 아니고. 계속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한테 도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이준석 혼자 싸우는데 이준석에게 굳이 도움되겠다는 생각은 없죠. 나에게 도움되냐? 자기 자신에게 이런 거죠. 그렇게 되겠냐고요. 좀 조용히 계시면 되는데 이 싸움에서 갑자기 뛰어드니까 이준석, 유승민 의원이 또 한 몸이 되는 거죠. 거기도 기생정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들어 주세요. 아 근데 실제로 장 소장님 유승민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는 같이 노는 거예요? 지금 따로 노는 거예요? 이제는 쉽게 이준석 얘기하면? 대표가 따로. 체격이 많이 커졌죠. 그렇지. 아. 이제 그래서 내가 뭐 유승민계라고 따로따로 놀아요. 아니야. 나 이준석이야. 그래서 갑자기 뛰어드니까 왜 이렇게 정치 감각이 저렇게 없으신 거냐? 아니면 정말 이준석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화답지는 나면 참으면 되고 굳이 표출할 때는 이게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드러나니까 정치는 그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준석 편다는 것도 아닌데 본인 할 말은 했는데 아 이게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스픽스에서 특별 인터뷰 한번 하자고 요청을 드리니까 다른 데하고는 또 인터뷰를 일체 안 하시고 하신다고 조용히 그냥 계신대요. 그것도 이해하는데 그럼 굳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려서 한 방을 먹여서 이준석도 약간 난처하고 본인도 갑자기 이 대목에서 왜 나오는지 설명이 잘 안 되고 이런. 그 정치인이라서 그렇죠. 우리 같은 그래요?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존재감, 정치인들은 자기 자신이 잊혀지는 것 같은 걸 제가 못 견딘다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이게- 화답증인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소통이 잘 안 돼요. 예. 그런 분들은 여의도 문법으로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요? 그럼요. 대표적인 거 안철수, 예. 유승민. 이분들은 참모들하고 상의를 안 하잖아요. 일방적인 통보도 안 하시고 일단 저질러 놓고 따라와라 이런 거라서
참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참모를 무시하죠. 혹시 그런 분들은 뭐 사주 명리학에서 이번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나 아니면 자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정조 할아버지가 나와서 야 이렇게 해라 어디로 동쪽으로 가라 서쪽 아니면 어릴 때 내 제일 잘하는 거 판단 안 내면 짐 택배 들고 뭐 이렇게 하시나? 근데 본인의 성공 방정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검찰에서 중앙지검장 되고 검찰총장 되고 대통령까지 됐어. 결국에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밀어붙인 방식이 옳았어. 자주선거의 특징들이죠. 네.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뭐 아유 무슨 간을 보냐 뭐 맨날 뭐 그냥 나중에 단일화만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지만 본인은 어쨌든 돈도 많이 벌었고 정치권에 와서도 대선 후보라고 자리 매김되잖아요. 본인 생각과 고집을 따라서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노변. 근데 유승민 의원의 그러니까 심리는 뭐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 양반이 2017년도인가에 썼던 책이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네. 아, 멋있는 그러니까 저게. 그때는 상당히 제목 자체가 고상했잖아. 네. 근데 최근에 놓은 그 이 자선 제목은 야수처럼 부딪혀라거든. 야수처럼 부딪혀라. 야수처럼 부딪혀라는데 그러니까 야수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더라 영어로 brutal instinct 이렇게 썼던데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막 진짜 막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유승민 의원이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대선 경선에서 그렇게 당하고 난 뒤에 그리고 특히 이번 그 경기도의사에서 당하고 난 뒤에 완전히 야수의 마음으로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아주 독한 각오를 한 것 같아. 근데 내가 이 야수처럼 부딪히라는데 책은 사지는 않고 그냥 그 이 인터넷 서적에 들어가서 거기 목차하고 이 앞에 그 머리말을 쭉 읽어봤는데 거기 내용은 주로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내가 왜 서울대 경제학과 가고 내가 왜 그 위스콘신 가서 공부하고 그런 이야기인데 야수처럼 부딪히라고 제목은 엄청 강하게 붙여놨다고. 그 책 팔려고요. 카피라이터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고상한 단어를 썼던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야기에서 야수처럼 부딪혀로 바뀐 이야기는 아마 유승민의 심리적 상태를 네. 대변하는 그런 카피가 아닐까 정치할 생각이 들더라고.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한다고 보세요? 아직까지는 마지막으로 진짜 이제는 물불 안 가리고 내가 진짜 야수처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나는 그러면 나는 그런 표현은 있으나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 아니 그게 좀 좋은 얘기도 해줘요. 아니 내가 있는 그대로 판단한 거예요. 그분은 다 뭐라고 그분의 그러면 그 어떡해, 마음. 아니 진짜. 나는 이승민 의원 좋아해요. 근데 네. 문제는 그분의 성향이에요. 성품. 네. 그분은 남에게 그렇게까지 독하게 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래도 좀 덕담 해줘요. 아니 덕담이요. 나는 야수처럼 하고 싶겠지. 그리고 야수처럼 해야지 되지. 그러나 야수처럼 할 수는 없지. 그게 바로 우리의 슬픔이라는 거지. 우리의 슬퍼요. 그 유승민 의원. 난 이승민 의원 좋아한다니까. 그분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노인 변호사 애국심이 워낙 커서 모든 사람이 우리예요. 난 모든 사람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난 이주석도 응원내잖아. 윤석열 대통령도 차지원 행님한테 저는 맨날 한번 꿈에 여쭤보면 나타난다니까. 유승민 꿈에 의원이 나타나면 나 대선 꿈에 꿈에 나타나. 나타나면 복고 사야 된다. 나한테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널 그렇게 좋아했는데 너 왜 그럴 수가 있니? 너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 몇 번 이것도 했다니까. 짤로 만들어주세요. 지금 언제쯤 끼어들어야 돼요? 워낙 말씀을 유창하게 하세요. 아니 근데 그 꿈에서 생각을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아니 계속 하세요, 꿈을 계속 꾸면 하세요. 꿈을 꿀 상대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생각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다고 한다면 심리학적으로. 그러면 노변의 이야기는 사모했어요? 연모? 내가 연모를 하고 계시는 내가 건가? 너무 심한 말을 한다는 사람들로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나한테 걱정을 많이 하길래 내가 스스로 걱정이 됐나 보지. 아 그렇구나. 어. 제가요. 걱정 안 하셔도 돼. 장 소장님, 제가 이번에 정치평론 한다고요. 정치 컨설팅 이런 거 좀 했잖아요. 네. 한때 유승민 의원이 대권 출마한다고 한 5, 6년 됐을 거예요. 네, 되고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꼭 만나서 한번 조언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는데 한번 할래? 이래. 에이 유승민 의원이 내 같은 뭐 사람을 만날 리가 있나? 안 만나지. 절대 아니라고. 유승민 의원 반드시 대통령 되려면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간 큰 줄 알고 나도 뭐 유승민 의원 같은 분한테 조언을 할 수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전화 왔을게 안 왔을게? 왔다. 안 왔다. 안 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왔지. 알았어요? 이 새끼 뭐 안 내면 그래 바람을 넣지나 말든지 역시 이제 유승민 의원한테 보고를 했겠죠. 그 누가 조언하는데 정계환이 뭐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 자식한테 들어가 되겠어? 표현은 안 했겠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독고다이 정치하잖아요. 네. 제대로 되는 분 못 봤어요. 사실 홍 시장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대구에서.
진짜 대통령 되겠나? 아니래요. 아니, 대구시정에 좀 힘을 써야지. 자꾸 중앙정치만 자꾸 기웃거리면 그러니까 안 되지. 공통점이 있잖아요. 독거다이를 해서 정치판에 오래 있던 분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광석가처럼 등장해서 어떤 사유에서 확 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미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나는 이렇게 다 품고 통 크게 정치한다. 이렇게. 아무튼 야수같이 등장하실 시점 이미 등장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야수처럼? 야수가 될 수 없다니까 진짜. 정말 이건 내가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야. 나 심리학 야수를 박사 꿈꾸는 순둥이? 심리학 박사 수료였어. 수료. 정치학 박사 수료. 심리학 박사 수료, 부동산 박사 수료. 자, 수료 전문으로서 네. 유승민 의원은 바른 게 뭔지, 뭐가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너무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그게 스스로에게 제약이 된다니까요. 야수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 틀을 벗어 던질 수 없어요. 못해요. 그럴 본성이 아니에요. 그럴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도 안 돼. 나이 50 넘으면 진짜 사람 본성 못 바꾼대요. 어머, 나 49야. 하여튼 뭐 49야? 49지 알겠습니다. 그 말로 안 되겠는데. 하여튼 나이 50 넘으면 못 바꾼대요. 못 바꾼대요. 그래서 안 바뀐다는 거야. 조언이 없어서 아니라 좋은 컨설팅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안 바뀐대요. 안 바뀌는 거. 그래서 40대 때 다 바꿔서 정치를 하든 말든 결판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 하더라고요. 이 성격들을 다 그대로 품고 가야 돼. 그리고 아까 이제 너무 힘들다. 자수성가형들은요. 네. 자기 고집만 가지고 저렇게 성공했잖아요. 우리는 안 돼요. 매일 아침에 좌고 우민하잖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면 되겠나. 우리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우리 이 그때는. 나이에- 아니, 정기현 대표님은 정말 성공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이 나이에 그래요? 자수성가도 못하고. 어디 좀 알려주세요. 진짜 성공 아닌데 성공했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저 이준석 얘기하다가 유승민까지 했다 자수성가 얘기 나오고 원래 심리학 그런 얘기 거, 나오고. 술 취하면 원래 그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것만 짚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요? 다른 네. 메뉴로 넘어가요? 예, 넘어갑시다. 이준석 가처분 신청한 건도 있고 아무튼 주호영 의원이 다시 다시 신청한 것도 있고 해서 다음 달 14일에 저기 하죠? 다음 달 14일까지는 그러면 계속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 저희는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중간에 이준석 대표가 못 견디고 또 재밌는 글을 페이스북에 몇 개 올릴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뭐 양도구역보다 훨씬 재밌는 것들. 노변 솔직히 하면 진짜 지겹다. 좀 넘어가고 싶은데 왜 한국 정치가 여기서 한 발자국 앞으로 못 가? 매일 똑같은 거 저 가지고 사람한테 물어봐 이제 말싸움하고. 정치하는 저 사람에게. 저 정치 안 해요. 난 아니. 아니 근데 사실은 이 추석 민심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약으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이 지금 패전 분위기 같은 분위기를 빨리 끊고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되거든. 근데 하려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 이후까지 계속 끌고 간다? 그렇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말 그대로 덤이한 짓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당 내용 사태를 빨리 끝을 내려고 하면 추석 전에는 끝을 내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심리기일이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한 것이 14일 날 한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교수님 그 추석 연휴 전에 새 비대위 마련해서 뭐 수습하고 사퇴하고 이래도 어차피 결과가 14일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다 무리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14일 날 새 비대위를 구성을 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추석 전에 하면 이준석이 또 가처분식 또 내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건 끊임없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소가 된다니까. 아니, 수사 결과가 그 전에 나온다니까. 나온다고 결과가요? 수사 결과 무고로. 내가 알고는 수사 결과는 10월 늦어도 11월 안에 나와. 자, 우리 노 변호사 말씀이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합리적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신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진행되면 진짜 이거는 완전히 국민 민심이 완벽하게 돌아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그러니까. 같아서 지금 아직 짱을 못 보고 있는 건데 아니요, 이게 죽이겠대요. 더 열받게 대통령실을. 하면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쫙 하는 거예요. 예. 며칠 전에 안니걸 소장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토요일 날 뭐 자기는 진짜 대통령 하야라고 집회하는 건 아니지만 경고성 집회지만 맨날 해요. 진짜 주마다 매주 토요일 주마다 주말에요. 11시에 그렇게 하는데 나오는 사람이 이제 수천 명에서 그러니까 단단히 1,000명에서 2,000명, 3,000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이걸 경고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답답한 마음을 우리도 이렇게 좀 풀어주고 대통령 정부 좀 잘 끌고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때문에 거리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것도 별로 안 좋은 징조예요. 그게 뭐 운동권들이 모여가지고 좌파 뭐 세력들이 국가 전복하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지금 상황을. 저는 이 왁자지껄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저희 PD님 저는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얼굴. 네? 좋은 나라 얼굴 만들어야 모자이크 돼. 처리. 좋은 어디까지나 하야라는 위험한 단어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괜히 나왔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자, 근데 떡볶이 얻어먹으려고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오전에도 그 뭐 얘기가 밥 먹다 나오긴 했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추석 연휴 때는 누가 인사 나와요?
인사? 아니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지도부가 나와서 인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지금 이런 공식이라면 권성동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나와서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대위원장을 새로 뽑겠죠. 그러면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 지금 얘기하고 있던데 그러면 조용할지 김기현 의원이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누가 나와도 인사할 텐데 그 인사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주겠냐고요? 잘 받으면 되지.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 아니 그냥 이제 누가 나올까 봐 아니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100명이 다 나와가지고 115명이죠 지금. 네. 그러면 뭐 저 다 서울역에 모여갖고요. 국민 앞에서 큰절하면 하고 꿀 앉아있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거 아닙니다 꿀 앉았잖아요. 그 공천 그때 파동 날 때. 맞아요. 이번에 꿀 앉아가지고 뭐 국민들한테 머리 숙여서 석고 대제하고 일단 추석 넘기고 나서 싸움 다시 한다 이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번에 또 가면 누가 하나 열지는 이지승 작가한테 물어보면 되죠. 예? 이지승 작가한테 물어보면 F4? F4? 차이람 남편. 그분은 동네 사람들하고도 또 대판 싸워가지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리는. 그 자기 집 인테리어 한다고. 공사하는 거. 공사하는데 시끄럽다고 이의 제기한다고 그 사람들 23명인가를 또 걸어 넣었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거 말 조심합시다. 하여튼 그분한테 걸리면 죽겠더라고. 진짜 조심해야 돼. 나 이지승 작가한테 물어보라고 막. 주제 넘깁시다. 그래서 이제 수습이 어떻게 되느냐. 그 뭐 사퇴를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당 상황 국민의힘 당 상황이 어떻게 수습되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이 질문도 사실은 한 달 뒤에도 이 질문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하나만 한 질문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냥 누가 뽑았어 이런 질문. 우리 네 사람을 종합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일단 네.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이후에 걱정하지 말고 본인 사퇴하면 해결되니까 사퇴부터 하라고. 사퇴 이후에 어떻게 대안이 있나 이건 묻지 말라고요. 근데 김기현 의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본인 의지도 강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두면 그 다음번 원내대표로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윤재욱 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대요. 대구에 있는 삼선 그렇지 윤정 말 잘 듣는 사람이 키워드네. 네. 누구 윤재욱 의원을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 원내대표로. 계속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본인이 지금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되게 오늘 자주 나오시지만. 의욕에 가득 차 있고 네. 윤재욱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서 양윤을 한번 주목해서 보라. 경찰 출신이죠. 네. 거기다가 윤재욱 이제 의원. 김학용 의원도 기본적으로 사선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할 가능성은 있는데 과연 우리 말 잘 들을까? 우리 편인가? 그것은 좀 회의가 아사모사하고 또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 나는 윤재욱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지난번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 이 경찰국 신설 이 관련해서 내가 참 주목했던 사람이 윤재욱. 왜요? 윤재욱이 경찰의 일기 그러니까 지금 경찰대학의 항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일기의 가장 그 선두주자이거든.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하문화 의원이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윤재욱 의원이 왜 집권 세력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이 관점과 소신이 있을 거라고 받았거든.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일체 말을 안 하더라고. 네. 나름대로 정치적인 몸조심을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원내대표. 그 결과가 결국 원내대표다? 제가 아는 정도면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 우리가 빤하게 예상되는 그림이 그려지네. 형님 제가 아는 정도면 윤재욱 의원 본인은 더 잘 알고 있겠죠. 그죠? 본인도 원내대표 욕심이 있죠. 어쨌든 윤재욱 의원이 원내대표 되어서 당의 이 분란 사태를 잘 수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시간 넘겨야 돼가지고 빨리 끝내가지고 이거 안 너무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원론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좋은 정치 해주십시오. 이재명, 이 어대명, 확대명에서 진짜 찐 당대표가 되셨는데,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서 제가 늘 표현하지만 저의 주식창처럼 재미없는 소재였습니다, 그동안. 근데 하지만 이제 당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잘하지 않겠습니까, 장 소장님, 그죠? 근데 어떻게 진짜 77.77%예요? 만들어내기도 힘들어요. 신기해. 와 정말 너무 신기해요. 7777. 그래서 그래서- 7이 4개라서 사자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7이 근데 4개나 사자라뇨.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지지자들은 7,777원을 항상 슈퍼챗으로 써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것도 원래 그렇게 전조예요, 전조. 아니 원래는 안 그랬지만 이번에 이번 77.77을 보고 7,777원을 슈퍼챗으로 써. 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박진 전 비대위원장은 뭐 바로 또 저격을 했대요. 근데- 저게 그거는 좀 국민적 신경 외면의 쓰지 마. 결과다 이렇게 했던데 너를 외면한다 내가. 그래요? 그럼 당연하지.
걔는 왜 그런지 몰라. 그 대표님 아니 그 그나저나 수사제가 어떻게 돼요? 지금 뭐 법한 이제 진짜. 문제도 나오고 다 했어. 어떻게 아 2천만 원 잘못 쓴 거 맞고요. 2천만 원. 아 2천만 원이 유용한 알고 거 쓰지 2천만 원. 않았을까요? 잘못 쓰. 아니 그러니까 알고 썼든 잘못 썼든 어쨌든 횡령으로 적시된 금액은 2천만 원이에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그 배 씨가 책임져야 돼요? 아니면 부인이 책임져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그 사용한 주체 당사자가 일단 책임져야 되는 거죠. 명의 원래는 이재명이나 이 김혜경이 져야 되겠으나 명의자가 원래 책임져야 현실적으로 법카를 사용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난 법카 만져본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이재명 부인을 사실은 책임지게 할 수가 없죠. 게다가 먹었잖아요. 먹어도 상관없어요. 먹은 건 인정한 거는 지금 아까 그 배소연 씨가 120만 책임지겠죠. 원. 그래서 배소연 씨한테 아니, 영장실질심사까지 했던 거죠. 예. 그 120만 원치도 결국 그러니까 배 씨가 자기 돈으로 임의로, 사온 걸- 임의로.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사온 건 줄 알고 먹었다. 그래서 그 그렇지. 문제가 되고 난 뒤, 아니 그러니까 120만 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김혜경 씨는 자기 돈으로 그걸 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배 씨는 진짜 돈이 많더라. 80억이나 있더라. 그럼 배 씨가 어저께 그러니까 이재명 에이 무슨 소리야. 재산 예? 관리 재산 관리 아니에요? 재산이 없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80억이나? 그건 자기 엄마한테 받았거나 뭐 남편한테 받았거나 뭐 여러 가지 있겠지. 그 사람 초혼인가 그 재혼인가 뭐 이혼인가 뭐 그러잖아요. 재산 관리는 아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의 그 일관되지 않은 모습은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 사건이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가짜 뉴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녹취록이 나오고 막 증언 내용이 막 보도되니까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경찰 수사 막 들어가니까 저희는 몰랐습니다. 이랬어요. 그게 왜 다 가짜예요? 왜 다 그다음에 틀린 말이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배 씨가 횡령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나는 근데 그 말은 다 처음부터 맞다고 얘기를 봐. 해야지. 처음부터 그럼. 아니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막 터졌어 뭔가가. 네. 그럼 일단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해결 방안이. 첫 번째 처음부터 그냥 배 씨가 횡령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무조건 사과한다. 두 번째 무조건 그 관리자에게 떠넘긴다. 세 번째 무조건 나 모른다라고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를 한 거겠지. 하는데 처음부터 일관되게 했어야죠. 저 진짜 몰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배 씨가 그걸 아주 횡령해갔는데 계획적으로 쭉 네. 생각했었어야 되겠지. 수미일관하게. 네. 그걸 안 한 그러니까 거지. 처음부터 근데 그렇게 안 한 게 인간적인 거지. 저희는 몰랐고요. 배 씨가 횡령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책임집니다. 나중에 죄송합니다. 알아보니 나중에 잘못했습니다. 이 문제가 무슨 이랬어야 문제인지 되는데. 본질도 몰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문제더라. 아 그래서 이렇게를 말했다. 지금 이런 방해하는 거예요. 거야. 내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방해. 문화를 믿어. 실제로 경기도지사 정도 되면 법카가 어디에 나가 있는데 아, 몰라. 공적 목적으로 쓰는데 그거 알 수 있습니까? 모를 것 난 같은데. 나도 내 카드를요. 내 카드 7장이 다 나가 있어요 지금. 그럼 저 하나 더 주세요. 저도. 아니, 저도 좀 주세요. 우리 식구들에게. 좀 쓸게. 우리 식구들에게. 잘 모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장 소장 지적대로 모르는 건 모른다 치면 일이 터졌으면 좀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초기에 깔끔하게 좀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마치 이재명 대표하고 막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우리 상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지 관리팀에서 이제 잘 못한 거죠. 수사는 뭐 다 드러나면 그대로 뭐 있는 사실이 공개될 건데. 뭔가 잘못했다고 본인 스스로는 알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한 게 그렇게 아닐까요? 보이는 그거는 측면도 착한 아이 있고. 컴플렉스인데 이재명 대표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없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이 문제가 그런 터지고 측면에서 나왔을 때 착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 변호시 밑에 있던 또 다른 그렇죠. 그 정무직 공무원인데 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녹취록을 다 들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걸 쭉 들어보면 아 이거는 그러니까 배모 씨의 단독 행동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죠. 어렵다. 이런 게 일반적인 이 그럼요. 일종의 뭐랄까 상식적 차원에서의 생각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 당시 그러니까 이재명 그 지사 네. 그리고 또 후보. 부인 네. 이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럼 이 배 씨의 행동을 가면 어떻게 가면 이해를 할까? 만 정말 몰랐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해명들이 있었거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여튼 이재명 그러니까 지금 대표 측에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해명했다고 난 보지는 않지만 그럼요. 사실은 이 지금 배모 씨가 일단 구속영장은 기각은 됐지만 어차피 기소는 될 거니까 네. 또 이 지금 경찰이 다시 또 재수사를 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어차피 이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아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법카 그렇게 사용했을 수 있다고 봐.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 법카도 정말 여기저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누님은 공인이 아니잖아요. 잘 들어봐요. 공무원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 법카가 그렇게 중요해요? 도이치모터스보다?
중요한 왜 수많은 것들은 전부 다 물타기. 무혐의가 나가는 거야? 대통령이 아니니까? 아까 했잖아, 물타기는 남편이 하지 대통령이 말고. 아니니까? 아니지. 아까 이재명 얘기 안 그건 했잖아요. 너의 주장이고 어? 나의 주장은 달라. 나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오히려 여기서 2천만 원에 2억을 썼어도 내가 진짜 지지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 아니, 근데 아니, 실제- 도대체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근데 경찰에서 수사를 하잖아요. 네. 저게 저렇게 오래 걸리는 수사가 요즘 카드 쓴 거 다 나오고 누가 썼는지 그다음에 CCTV가 있고 다 하면 깔끔하게 정리될 건데 지금 몇 개월째예요. 지금 저 수사한다고. 아이, 능력이 대선 없어 전부터 지금 보이는 능력이 능력의 없다고요. 문제가 아니지. 아, 근데 나는 이해가 경찰의 잘 안 능력이 돼요. 아니, 경찰이 그러니까 CCTV 경찰이나 그다음에 통화 기록 다 경찰도 있는데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사는 아마 3월 9일 대선 이후부터 그렇지.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아니, 그래. 그 전에는 안 했던 거고. 그러면 왜 이 겉빛을 올리냐? 이거는 지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지금 9월인가? 네. 가 지금 공소시효이기 9월 9일?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측면이 맞아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뭐 지금 도이치모터스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번 주에 아마 스픽스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것도 예. 김건희 관련된 거 제가 좀 강하게 썼는데 저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 부족할 경우는 국정조사를 넘어서 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와 아울러서 똑같이 의혹이 그러니까 지금 생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명명히 네.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 아니 솔직히 경기도지사 부인이 그 국민의 세금으로 계산이 되는 경기도의 법카를 쓴다, 사용했다라는 것도 웃기고 경기도의 공무원을 사적으로 심부름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시켰다? 잘못된 거잖아요. 네. 잘못됐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정한 사과를 해야지.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당하지도 않을 뭐 여러 가지 큰 일을 당하고 있는 부인에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관련해서 사과를 안 했던 건 아니었고 했어요. 저도 기억은 나는데 그게 사과는 했는데 진심은 아닌 걸로 보였다 장 소장님 눈에는. 진심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고 또한 부인에게 공개적으로 더 에이. 절절한 사과를 했어요. 에이. 국민들에게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는 딱 한 줄인데 부인에 대해서는 수식어와 문장들이 막 붙어가지고 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과가 부족했다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범죄가 되어서 구속이 되거나 또는 실형을 받아야 될 만큼 중죄냐. 뭐 9가지를 더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검찰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에 넘어가서 이제 법정 다툼을 벌일 일이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깊게 얘기해봐 이제 소용은 없고 앞으로 계속 나올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 그리고 너무 큰 주제예요. 네. 그래요? 이제 10분 만에 그걸 어떻게 다 해요? 10분 만에 할 수 있어요. 저희? 혼자 하세요. 우리 네. 다 입 닫고 있을게요. 하셔도 돼요. 예. 이제 가야 돼가지고. 혼자 하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첫 일성이 영수회담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윤 정부와의 차별화 이런 발걸음인 것인지 어떤 행보 밟을까요? 저는 한마디만 하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못한 거 지금 이재명 대표 다 잘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간다? 아니요. 반대자들을 어떻게 좀 포용할 것이며 비판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당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수성가한 사람은 안 좋은 것만 서로 담는 거 아시죠? 안 좋은 것만. 그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이 안 닮은 것 같지만 닮았어요. 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 다른 진영에 있는 것 같지만 닮은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 다음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민의힘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 재미있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타산지석. 이재명 의원이 타산지석을 삼는 걸 윤석열 대통령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사람은 이해창 전 한나라당 대표다. 아, 왜냐하면 두 사람의 이 계직이 좀 비슷해요. 97년 대선에서 이해창 후보가 그때 당시 역대 최저인 1.25% 차이로 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러니까 지금 대선 끝나고 난 뒤에 보궐선거 출마합니다. 그러니까 송파 보궐선거에 그때 당시 홍준표 의원이 날아간 자리를 그 쉽게 말하면 쉘프 공천에서 가서 당선됐어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한나라당 당대표가 되고 나서 완벽한 이해창당을 만들었거든. 맞아요. 그래고 4년 내내 완전히 그렇지. 대통령이었지, 거의. 그 저항적 총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쵸. 말 그 그대로 시기는 이해창의 총재라고. 한나라당을 만들었거든. 근데 결론적으로 가서 2002년 대선에 졌단 졌어요. 말이지. 그러면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는 거의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지금 뭐 타산지석을 삼아야 돼. 이해창의 궤적을 밟지 맞아요.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래서 문재인의 길을 가야 된다고 그 자리 자꾸 나오는구나, 그죠? 문재인의 그렇다고 길. 문재인의 길을 가는 건 아니지. 그러면 안 그러니까 되지. 이제 아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당권 아. 잡고 대권 간다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네. 이회창의 길이 아니라 과연 이재명 당대표는 문재인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표현들이 솔직하게 조언 많이 한번 해보세요. 이재명 대표님한테. 우리 노변 예. 노변. 아니 저는 그냥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단 해보세요.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본인이 책임을 지면 돼요. 믿고 그리고 맡긴다는 거네. 그리고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게 가장 맞다고 봐요. 너무 포괄적이었어. 무슨 말인지 내 말을 정확히 알아들었어 이미. 아, 이분은 알아들었다. 그 사람은 이미 아니 내가 알아들었어. 이해창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뭐 우리 장 소장 잘 아시겠지만 2000년 총선 때 그때 공천 명단 보고 다들 깜짝 놀랐거든. 근데 그때 상당히 반발이 심했지만 나는 그 공천은 잘했다고. 어이 잘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허주, 허주 신상우, 그리고 뭐 하여튼 민국당 허주 만든 뭐 민국당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소위 말하는 이 당내에 좀 구태지만 상당히 좀 목소리 큰 사람들 중에서 중진들 그러자 다 중진들 완전히 그러니까 공천 학살이라는 말로 올 정도로 제가 그때 기획에 그때 이만기를 공천해가지고 그때 떨어졌던 김호일 뭐 와가지고 막 하고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지금 생각 그 임진출 의원이 와서 들르고 으아. 막 하고 하는 장면이 생각나는데 그때 사람들 상당히 코미디처럼 봤지만 나는 그 공천 자체는 상당히 잘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 공천 때문에 사실 일당이 됐다고. 그때 최천림 민주당을 만들어서 여당이 총집결했는데도 그리고 또 2000년 정상회담 6.15 정상회담을 이 총선 기간 중에 발표해서 완전히 분위기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때 일당이 되고 총선 승리했던 이유는 진짜 말 그대로 자기 입장에 정말 개혁 공천했거든. 그때 등장했던 게 오세훈 원희룡. 오세훈 원희룡 이런 젊은 피들이 오면서 그러면서 상당히 그때까지 잘했다고. 그러니까 2024년 지금 민주당 공천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2000년 때 이해창식의 공천 맞아. 정도까지는 그렇지. 충분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맞아. 그 문제는 이유가 더 맞아요. 문제였지만 구태를 날리고 아니 전 장사님도 조언 좀 해주세요. 차재영 교수님 하신 말씀에 거의 100% 동의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공천 이제 개혁으로. 왜냐면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는 게 뭐냐면 공천 때 자기 반대하는 사람 치고 네. 자기 사람 공천 시킬 거야. 그런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거 반대로 하면 되죠. 절대 안 그래요. 그건 2년 후에로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윤석열 대통령도 절대 안 그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꿈에서 만나는 사이라서 이재명 대표는 꿈에서 안 한 나와요. 번도 안 나왔어. 그래서 공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결론적으로 모든 게. 공천 뭐 모르죠 이제 피해를 입었다 즉 피해자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어떤 의원들이 보기에는 공천 학살에 가까울 정도로 개혁 공천을 때려줘야 이재명의 민주당이 살 수 있다 이재명이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평가시네요. 하여튼 뭐 지켜보죠. 뭐 아니야, 어떻게 근데 하시는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공천을 한다는 거는 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과의 그런 관계를 설정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0.5선이면서 당대표 처음 되면서 사실 지지 기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뭐 7777이라고 하지만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은 신중하게 해야지. 그거 가지고 함부로 막 휘두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분이 살아온 인생 보면 불사조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련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하고 무관하게 그분이 가야 할 길은 갈 길로 지금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는 저희 근데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의정도 평가할 수 있고 살아왔던 길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뭐 내가 이재명이라면 이분 정도는 너무 구태라 가지고 내가 날릴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사람들로 혹시 있으면 할 말씀 해주시면 딱 시간 맞을 것 같아요. 장 소장님. 서른? 서른 의원이. 아니 근데 그거 너무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티가 나고 우리가 좀 모를만한 사람들? 자기 측근으로부터 날려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 측근이요? 네, 측근들부터 날려야죠. 공천을 개혁 공천을 한다면. 최특근이 정청래 의원 아닌가? 최고위원을 어떻게 날려요? 박찬대 의원? 아니, 제일 측근은 의원인데. 정성호 의원이죠. 정성호 의원. 공천 안 줘요? 정성호 의원 공천 아니, 안 정성호 줘야 돼요? 의원은 이거 근데 지금 너무 좋은 많이 하셨고 분이네. 이번에 사무총장도 스스로가 안 한다고 계속 했잖아요. 계속 해라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제일 조건은 자기 측근부터 한 명은 상징적으로 쳐야 된다.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도 나 궁금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행동을 아마 안할것 같은데. 아마 스스로가 내가 사람을 정말 잘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본인이 계속 공천 신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외 활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맡기겠지. 자기가 판단 안 하겠지. 아. 맡겨야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예.
그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면 안 믿을 것 같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나쁜 생각 많이 갖고 있구나.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아니 일단은 뭐 이재명 근데 당대표가 언제 끝나냐고 이렇게 1시간 반을. 1분 남았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된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비판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어요. 아니, 아니 30일. 민주당 허니문 이야기 기간. 민주당 이야기하자 멍석 깔으라고 이야기하는 아니, 김혜경 법하는 요즘에 많이 얘기를 이상해졌어. 김혜경 법하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당 대표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행할 네. 것이냐는 비판할. 아니 거 법카를 없죠. 그렇게 엄격했어요. 본인의 법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저러지. 법카 아무렇게 쓰는 사람 많아, 이 사람. 아, 따보고 있어. 국세청에서 보고 있어요. 나중에 그 조심해야 돼. 경비 관련해서 그럼요. 이게 법카 세무조사 나올 수 법카 있다고. 제대로 쓰기 진짜 어려워요.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요, 노변님. 끝났어 이제 그만하자. 야 하루 종일 얘기를 해. 가게 접고 가야 됩니다. 음. 자, 아무튼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해드리고요. 우리 저기 왁자지껄 포차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법카 없는 장단골님, 우리 차단골님, 법카가 있는데 어디서 지금 셀지 모르는 노단골님, 법카가 많은데 항상 쓰고 계신 우리 전당호가 함께했습니다. 확실하게 가려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박 사장의 것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